나는 전차를 지프보다 빠르게 만들겠다고 결심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준호입니다. 올해 32살이고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저는 해병대 기갑부대에서 정비병으로 복무 중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벌어진 불가능해 보였던 기계적 도전과 그 결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여름, 저는 최전선에서 수리해야 할 전차들을 맡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철마라 불리던 M4A3 전차 한 대가 있었는데 이미 여러 번 고장이 났고 동료들은 포기하고 폐기 수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차가 단순한 고철 덩어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건 기계는 고칠 수 있다는 것이었고 설령 규칙에 어긋나더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신념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트럭과 농기계를 손보며 자랐습니다. 고장이 나면 분해하고 부품을 바꾸고 때로는 없는 부품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쌓여 해병대에 와서도 남들이 꺼리는 어려운 수리를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철마 전차는 달랐습니다. 엔진과 변속기, 서스펜션까지 완전히 망가져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보통 같으면 폐차 결정이었죠. 그러나 저는 그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봤습니다. 전차의 엔진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제작된 컨티넨탈 R975 가솔린 엔진이었는데 공식적으로는 400마력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엔진이 실제로는 훨씬 더 큰 출력을 낼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몰래 만든 농기계 개조 경험이 떠올랐죠. 그때처럼 규칙과 매뉴얼을 벗어나 내 손으로 직접 변화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은 저와 동료들을 긴장시켰습니다. 준호, 그거 불가능해. 전차가 지프보다 빠를 수 있어. 동료 김민수 상병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죠. 가능할 거야. 이 전차, 단순한 고철이 아니야. 내가 만들면 지프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우리 모두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쟁터의 겨울은 냉혹했습니다. 기계는 금방 고장나고, 부품은 부족하며,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밤 작업장에 남아 엔진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변속기를 강화하고, 연료 공급 장치를 개조하며, 점화 시기를 조절하는 등 모든 것을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독일에서 회수한 항공기 부품까지 이용했습니다. 동료들은 준호가 또 미쳤다고 수군거렸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전차 개조,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전쟁의 판도를 바꾸었는지 앞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세상이 바뀌는 순간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거라 약속합니다. 전차 철마를 고치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제 삶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해병대 정비소가 위치한 강원도 철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그곳은 겨울이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혹독한 날씨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전차가 고장나면 전투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우리의 임무는 단 하나, 최대한 많은 전차를 전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철마 전차는 지난 2달 동안 변속기 문제가 3차례나 발생했고 공식 기록에는 전면 기계 손실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지휘부에서는 폐차를 승인하려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기계가 멈춘 건 결국 변속기 문제였지만 저는 그 원인을 넘어 철마에 숨겨진 잠재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엔진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제가 맡은 일은 단순한 수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존 매뉴얼대로라면 전차는 최대 속도 시속 26km 정도가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죠. 충분히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과거 농기계 개조 경험과 독학으로 쌓은 지식을 토대로 디젤 엔진의 출력과 내구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연구했죠. 몇 주간의 밤샘 작업 끝에 저는 엔진 압축비를 높이고 점화 시기를 앞당기며 독일에서 확보한 항공기용 연료 분사 노즐을 전차 엔진에 적용했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에 반신반의했습니다. 준호야, 그렇게 하면 고장만 더 날 거야. 군 규정도 위반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말했죠. 이 전차는 이미 고철이야. 실패해도 잃을 게 없다고. 저는 이 철마를 단순한 전차가 아닌 새로운 무기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최고 속도 시속 40km,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정비병 김민수, 그리고 운전병 박성호는 제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민수는 변속기 강화와 서스펜션 튜닝을 맡았고, 성호는 전차의 움직임과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작업장을 불밝히며 각종 부품을 분해하고 재조립했습니다. 부품이 부족하면 직접 강철을 녹여 가공하기도 했죠. 심지어 독일군 전차에서 빼낸 철판과 스프링도 활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휘관인 중위 김태훈과도 몇 차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는 규정을 엄격히 따르기를 원했고 저의 비공식적 개조를 못마땅해 했죠.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중위님, 이건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규정은 때로 뒤로 미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못해 저희 작업을 묵인했고 저는 더욱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6주가 흘렀고 철마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엔진의 윙윙거리는 소리는 한층 깊고 강렬해졌고 변속기는 더 무거운 하중을 견디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서스펜션도 단단해져 험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해졌죠. 이제 철마는 단순한 전차가 아닌 전쟁터에서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누군가는 말도 안 되는 짓이라 했지만 저와 제 동료들은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바라봤습니다. 이 전차, 반드시 살아남게 만들자.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철마의 첫 시험 주행을 준비했습니다.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는지 몰랐죠.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전차가 정말 지프보다 빠를 수 있을까? 동료들의 의심 섞인 물음이 귓가에 맴돌던 그날 밤, 저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철마 앞에 섰습니다. 시험 주행을 진행할 때가 왔다는 뜻이었죠.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엔진에서 뿜어져 나올 힘을 믿기에 심장이 뛰는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야간에 조용히 작업장을 벗어나 근처의 작은 시골 도로로 나왔습니다. 운전병 성호가 운전석에 앉고 저는 조수석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김민수는 무전기와 계기판을 주시하며 각종 수치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시속 26km가 한계인 전차가 우리 앞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 그 한계는 깨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호가 변속기를 넣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자 철마의 엔진이 저음의 포효를 내뱉었습니다. 기존보다 한층 깊고 강력한 소리였습니다. 첫 가속 구간에서 전차는 부드럽게 움직였고 속도계 바늘은 점점 올라갔습니다. 20km 이상무, 김민수가 무전기 너머로 보고했습니다. 이어서 속도는 서서히 올라갔고 우리는 시속 28km, 30km를 넘겼습니다. 동료들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대가 동시에 번졌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성호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직 시작일 뿐이야. 더 가보자 오라고 답했습니다. 전차는 점점 더 빠르게 달렸고 기존 매뉴얼상 한계였던 시속 26km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는 속도를 점점 높였습니다. 35km, 40km,
그리고 마침내 시속 45km까지 도달했을 때 전차는 놀라운 반응과 안정성을 보였습니다. 엔진 온도와 오일 압력도 허용 범위 내에 있었고 변속기와 서스펜션 모두 이상 징후가 없었습니다. 준호, 이 전차가 미쳤어. 지프보다 빠르다니, 김민수가 감탄했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가자. 우리가 만든 철마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줘야 해. 성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전차는 놀라운 힘으로 가속하며 시속 47km를 찍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그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만든 철마는 전차가 지프보다 빠를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그 속도에서의 주행은 보통 전차라면 불가능한 일이었고 전투에서의 완전한 전술적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는 그날 밤 철마를 시험하며 속도뿐만 아니라 기동성과 내구성까지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경악했지만 동시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무기가 탄생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성공 뒤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고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규정과 상부의 압박, 그리고 전투에서의 실전 검증. 철마가 진짜로 전장에서 빛날 수 있을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철마가 실제 전투에 투입되면서 벌어진 일들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 전차가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그 놀라운 속도와 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차 철마의 첫 시험 주행에서 놀라운 성과를 확인한 이후 저는 곧바로 전투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는 1944년 말, 강원도 철원 인근 지역은 미군과 북한군 사이의 치열한 교전이 계속되는 최전선이었습니다. 전차 한 대가 전투에서 생존하고 임무를 완수하려면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험준한 지형과 적의 포화 속에서도 견뎌야 했습니다. 철마는 이제 단순한 실험용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투 부대 지휘관인 중위 김태훈과 함께 철마를 전투에 투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중희는 처음엔 저의 비공식 개조 작업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시험 주행 결과를 직접 보고는 기대 반 걱정 반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 내가 만든 전차가 실제 전장에서 살아남길 바란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가 큰 위험에 빠질 거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중위님, 이 전차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투 투입 전날 밤, 우리는 철마의 최종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운전병 박성호는 새롭게 강화된 변속기와 서스펜션을 꼼꼼히 확인했고, 정비병 김민수는 엔진과 연료 공급 장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탄약과 연료도 가득 채웠죠. 전차 내부는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차가운 겨울 밤의 별빛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마는 전투 부대의 선두에 섰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영하였고 도로와 지형은 얼음과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적은 북한군의 기갑부대였고 그들은 최신형 T-34 전차를 앞세워 우리 방어선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적의 전진을 저지하고 아군 보병 부대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철마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존의 느리고 무거운 전차와는 달리 철마는 빠른 속도와 민첩한 움직임으로 적의 포화를 피하며 전진했습니다. 운전병 성호는 그간의 훈련과 시험 주행 경험을 바탕으로 전차를 능숙하게 조종했고 포수와 장전수 역시 긴장 속에서도 완벽한 호흡을 맞췄습니다. 적의 T-34 전차들이 우리 측 전선을 향해 돌진해왔지만 철마는 놀라운 기동력으로 그들의 포탄을 피해 빠르게 측면을 돌파했습니다. 속도가 빠르니 적의 주포가 조준하는 시간이 부족했고 이는 곧 우리에게 결정적인 이점을 안겨주었습니다.
전차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동시에 희망찬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처음 3번의 교전에서 철마는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피하며 반격을 성공시켰습니다. 적 전차 한 대가 포탄을 맞고 움직임을 멈췄고 아군 보병 부대는 큰 피해 없이 방어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전기 너머로 동료들의 격려와 희망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이 철마가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전쟁터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우리의 성공을 지켜보던 적군도 곧 우리 철마의 특이한 움직임을 눈치채기 시작했고 그들은 점점 더 치밀한 작전을 준비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철마가 적의 새로운 전술과 맞서 싸우면서 벌어진 긴장감 넘치는 교전,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난 진정한 전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전투의 진짜 승부를 함께 지켜봐 주세요. 그날 오후,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였고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적군도 우리 철마의 놀라운 속도와 기동성을 눈치채기 시작한 듯 전술을 바꾸어 전차 부대 전면에 대규모 포위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최신형 T-34 전차 12대와 자주포, 그리고 기동 보병대대를 투입해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그 수는 우리 아군의 전차 16대를 훌쩍 넘었고 무장도 훨씬 강력했습니다. 지휘관 중위 김태우는 신속히 전차 부대를 재배치하며 철마를 전열의 극우측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준호, 내 전차가 기동력을 살려 적 측면을 공격하는 게 이번 작전의 핵심이다. 내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중위님라고 답했습니다. 저와 철마는 적의 허점을 공략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적군이 800여 미터 거리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황은 긴박했고 전차들의 포탄이 하늘을 가르는 가운데 철마의 엔진은 깊고 강렬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통해 운전병 성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호, 기억나지? 이 전차가 얼마나 빠른지. 이번엔 그 속도를 보여줄 시간이다. 전속력으로 적 측면을 돌파한다. 성호는 주저하지 않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습니다. 철마는 마치 자유를 찾은 맹수처럼 달리기 시작했고 기존 전차가 감당하기 어려운 속도로 전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적 전차들은 놀라움과 혼란에 빠졌고 특히 무거운 T-34들은 철마의 빠른 움직임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포수 김민수는 빠르게 표적을 조준하며 적 전차의 약한 뒤쪽 장갑을 겨냥했습니다. 첫 번째 적 전차가 포탄을 맞고 멈췄고 두 번째도 곧이어 격파되었습니다. 철마는 연속으로 3대의 적 전차를 파괴하며 적의 전선을 교란시켰습니다. 적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며 혼란에 빠진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전투는 불과 몇 분 만에 급격히 우리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적군은 곧바로 대응책을 마련했고 철마를 집중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포탄이 쉴 새 없이 날아들었고 전차의 외부 장갑이 불꽃을 내며 맞섰습니다. 내부에서도 진동과 충격이 전해졌지만 강화된 변속기와 서스펜션 덕분에 철마는 견뎌냈습니다. 성호는 침착하게 운전대를 잡았고 우리는 적의 공격을 피해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전투가 20분간 계속된 끝에 적 전차 8대가 파괴되거나 기능을 상실했고 우리 측 손실은 6대의 전차에 그쳤습니다. 철마는 그야말로 불가능해 보였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엔진 온도는 상승했지만 허용 범위 내였고 변속기와 서스펜션도 무사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동료들과 눈을 마주쳤고 그 순간 우리는 서로가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저는 철마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했습니다. 전차는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언제든 다음 전투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이 개조 전차가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운과 기술, 그리고 동료들의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전투가 계속될수록 적군도 철마의 존재를 알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준비할 것임은 자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철마와 저, 그리고 우리 부대가 맞닥뜨린 그 반전과 전쟁의 흐름을 뒤흔든 놀라운 전개를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전투가 끝난 뒤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철마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지만 이 전차가 앞으로도 계속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동료들의 칭찬과 환호가 이어졌지만 저는 오히려 그날 밤 홀로 작업장에 남아 전차를 꼼꼼히 점검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공식 매뉴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속도와 기동성이 제가 손댄 철마 덕분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간의 모든 비공식 개조 작업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습니다. 만약 지휘부나 상급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나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험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전차가 전장에 투입되면서 전술과 전략의 판도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라 속도와 기동성,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이 승패를 가르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철마가 보여준 성능은 적군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고 그들은 분명히 대응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저는 철마가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우리 부대와 동료들의 생명을 지키는 수단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차가 더 이상 고장이 없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무기는 규정을 벗어난 비밀 무기였습니다. 만약 전쟁이 끝난 후 제가 한 일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 전차가 전장에서 실패한다면 나는 군법회의에 회부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차가 살아남으면 우리도 살아남는다. 그 한마디가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규정과 매뉴얼은 때로는 안전장치지만 때로는 혁신을 막는 벽이 되기도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때 떠오른 것은 제가 직접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한 농기계 수리, 매뉴얼에 없는 부품을 만들어내던 기억,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배운 것들. 그것이 바로 철마를 달리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지휘관들은 공식 문서와 숫자를 보겠지만 전장의 진짜 승부는 현장에서 직접 만지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철마의 존재가 알려지자 군 당국은 곧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불법 개조는 군 기강을 해친다. 즉각 중단하라. 저는 그 명령 앞에서 갈등했고 동료들도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전차가 목숨을 살렸고 앞으로도 살릴 것이다. 멈출 수 없다. 이 사건은 저와 부대원들 사이에 긴장을 불러일으켰고 동시에 전쟁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충격적인 반전의 시작과 철마가 맞서야 할 더 큰 도전,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의지와 용기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 순간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전투의 성과와 철마의 놀라운 속도에도 불구하고 나는 곧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어느 날 아침, 군사본부에서 내려온 명령이 우리 부대를 뒤흔들어 놓았다. 철마에 대한 모든 비공식 개조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는 지시였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개조에 참여한 인원 전원이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다는 통보였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깊은 혼란에 빠졌다. 내가 한 일이 잘못된 걸까? 밤새도록 고민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처벌 문제가 아니었다. 내 손으로 완성한 철마가 보여준 성과가 너무나도 위협적이었기 때문이다. 상부에서는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혁신이었고, 규정을 어긴 나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었다. 그동안 나는 누구보다 전장과 전차를 사랑했고, 동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개조를 감행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불법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말았다. 동료 민수와 성호도 충격에 빠져 있었고, 우리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준호,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 민수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예상치 못한 지원자가 나타났다. 김태훈 중위가 나를 찾아왔다. 준호, 난 내가 한 일의 가치를 알고 있다. 하지만 군의 체계는 아직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도울 방법을 찾겠다. 그의 말은 내게 커다란 위안이 되었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했다. 우리는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중희는 상부의 철마 개조의 전투 효과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노력했고, 나는 동료들과 함께 전차의 성능 데이터를 모으고 또 다른 시험 주행과 전투 시뮬레이션을 준비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군 당국의 압박은 점점 거세졌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 부대 내부에서도 의심의 눈초리가 돌아갔다. 그 와중에 나는 전차 정비소에서 우연히 발견한 문서 한 장을 보게 되었다. 그 문서에는 철마와 같은 개조가 공식적으로 승인될 경우 기존 군수 산업과 장비 업체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즉, 혁신이 아닌 체제 유지를 위해 내 개조 작업이 저지당하려는 음모가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이 사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이익, 그리고 혁신과 보수의 충돌이었다는 것을. 내가 만든 철마는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그 중심에 선 혁명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 싸움이 끝나기 전에 우리를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적군은 철마의 존재를 알고 그에 대응하는 비밀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기는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었다. 다음 이야기는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말과 철마가 맞닥뜨린 생사의 위기,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담아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숨죽이며 지켜봐 주세요. 전쟁터는 언제나 잔혹했고 우리는 그날도 예외가 아니었다. 철마의 위력을 경계한 적군은 마침내 우리에게 치명적인 도발을 감행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들의 비밀 무기, 그림자 전차가 전장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 전차는 기존 T-34와는 전혀 다른 신형 모델로 빠른 속도와 두꺼운 장갑, 그리고 강력한 화력을 자랑했다. 그림자 전차가 처음 출현했을 때 우리 부대는 충격에 휩싸였다. 적의 새 무기가 철마의 빠른 기동력을 무력화시키고 전투의 판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경고가 퍼졌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불안함과 함께 결의가 더욱 단단해졌다. 우리가 물러설 수 없다. 이 전차를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전투 당일, 우리는 철마를 앞세워 다시 전장으로 나섰다. 날씨는 흐리고 음산했으며 눈발이 흩날려 시야가 제한되었다. 적의 그림자 전차는 우리를 기다리며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긴장감이 극에 달한 순간 적군의 선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력했고 전투는 곧 치열한 격돌로 번졌다. 처음 몇 분간은 양측 모두 팽팽하게 맞섰다. 하지만 그림자 전차는 놀라운 속도로 철마를 압박하며 정교한 포격을 퍼부었다.
철마의 엔진은 힘겹게 울부짖었고 내부는 흔들림과 충격으로 가득 찼다. 성우는 전차를 최대한 민첩하게 움직이며 회피했지만 그림자 전차의 기민한 움직임과 강력한 무기는 쉽게 뚫기 힘들었다. 포수 김민수는 침착하게 적의 약점을 노렸지만 그림자 전차의 두꺼운 장갑의 번번이 탄환이 튕겨나갔다. 전차 내부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무전기 너머로 동료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 이 전차는 너무 강해. 우리 힘만으로는 벅차.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만들어낸 철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 순간 나는 적의 움직임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림자 전차가 철마를 향해 돌진하면서도 일정 거리 이상에서는 공격을 멈추고 마치 우리를 시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나는 곧바로 의심했다. 이건 함정일 수도 있다. 전투 중 적의 진짜 목적은 철마를 유인해 더 큰 함정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우리 부대는 점차 포위되었고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성호, 전력을 다해 빠져나가자. 이 전차가 살아남아야 우리 모두가 산다. 철마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가속했고 적의 포위망을 뚫기 위한 필사의 돌파를 시도했다. 엔진은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고 변속기는 한계에 도달했지만 우리는 달렸다. 이 순간 우리의 운명과 전쟁의 흐름이 달려 있었다. 다음 이야기는 철마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동료들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전쟁의 냉혹한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전투의 절정에서 철마는 그야말로 기적처럼 움직였다. 적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고 그림자 전차와 자주포의 공격이 빗발치는 가운데 우리 전차는 한계에 다다랐지만 멈추지 않았다. 엔진은 뜨거운 열기로 끓어오르고 변속기는 거친 진동과 비명을 내뿜었지만 철마는 그 모든 고통을 견뎌내며 질주했다. 성우는 운전대를 꽉 잡고 눈앞에 펼쳐진 얼음과 눈 덮인 험난한 지형을 미친 듯이 달렸다. 포수 김민수는 정확하게 적의 약점을 노리고 장전수도 긴장 속에서도 침착하게 탄환을 장전했다. 전차 내부의 공기는 뜨거웠고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순간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뿐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철마가 보여준 속도와 기동성은 상상을 초월했다. 이전에 느리고 무거운 전차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적의 포탄 대부분은 우리를 맞히지 못했고 오히려 적 전차들의 허점을 파고드는 공격을 퍼부었다. 그 속에서 동료들의 숨소리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졌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다. 철마의 개조는 단순한 속도 향상만이 아니었다. 강화된 변속기와 서스펜션, 그리고 내구성은 극한 상황에서도 전차가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다. 전차가 달릴 때마다 내장된 철판이 빛을 반사하며 마치 전장을 밝히는 불꽃처럼 보였다. 전투는 그렇게 치열하게 이어졌고 우리 철마와 동료 전차들은 적의 공격을 막아내며 반격에 성공했다. 그림자 전차 세대를 격파했고 적의 진격을 막아냈다. 그 순간 전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누구도 숨을 크게 들이쉴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철마의 기적적인 활약은 전쟁터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적군과 아군 모두에게 새로운 전쟁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렸다. 동료 전사들은 내 개조 전차가 가져온 변화를 실감하며 그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렇지만 이 거대한 전환점 뒤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과 음모가 숨어 있었다. 혁신과 전통, 용기와 두려움이 뒤섞인 그 복잡한 현실 속에서 나는 어쩌면 가장 큰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는 철마가 전쟁의 끝자락에서 어떻게 평가받았는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진실과 미완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쟁이 끝나고 철마는 단순한 전차 그 이상이 되었다. 내 손으로 개조한 이 전차는 전장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렸고 우리 부대를 승리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내 비밀 개조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나는 군 당국의 경고와 재판 위협 속에서 조용히 지내야 했다. 해병대에서 제대 후 나는 고향 경상북도 안동으로 돌아와 작은 정비소를 열었다. 전쟁터에서의 경험과 철마의 기술을 바탕으로 나는 농기계와 자동차 엔진 수리를 주로 하며 조용한 삶을 살았다. 가족을 이루고 아이들을 키우며 전쟁의 기억은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이야기는 점차 잊혀져 갔다. 나는 전쟁 영웅이라 불리지 않았고 오히려 규정을 어긴 문제아로 여겨졌다. 그러나 나와 함께했던 동료들은 나를 기억했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 동료는 이렇게 말했다. 준호, 내 덕분에 살아남았다. 내 전차가 아니었다면 우린 그 자리에 없었을 거야. 그 말 한마디가 내게는 무엇보다 값졌다. 몇 년 후, 한 군사 역사가가 내 이야기를 찾아왔다. 그는 오래된 군 기록과 전투 보고서를 조사하며 철마 개조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다. 그때 나는 다시 한번 내 과거와 마주하게 되었고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조심스레 풀어놓았다. 역사는 때로 잔인하고 불공평하다. 하지만 나는 믿는다. 진정한 혁신과 용기는 언제나 규칙과 권위에 도전하면서 시작된다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철마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다. 나는 오늘도 그날 밤, 철마와 함께 달렸던 전쟁터를 떠올린다. 속도를 높이며 적의 포탄을 피하고 동료들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 싸웠던 그 순간들. 전차의 엔진 소리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진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혁신과 용기,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철마의 전설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를 잃지 않길 바란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철마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믿고 달려야 한다. 그 길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이 바로 내가, 이준호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다. 우리의 미래는 과거의 도전 위에 세워지는 법이니까.